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스타벅스 소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고객과 함께하며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 맛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간, 지역사회, 커피 문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좀 생소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제3의 공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3의 공간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단어입니다. 이제 집이나 회사가 아닌 잠시 머물더라도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스타벅스는 바로 이런 제3의 공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ArcGIS라는 공간 정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바로 이 ArcGIS를 기반으로 아틀라스라는 BI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 기획이나 또 매장 개발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매장 위치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에 커피 소비량 데이터를 통합시켜서 특정 프로모션이 적합한 지역을 찾아내거나 또 날씨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제 특정한 날씨에 적합한 음료의 재료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맥락을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커피 맛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이제 스타벅스가 1호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열었는데 만약 그렇게 그냥 커피 맛으로만 승부를 봤다면 그냥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커피 맛집 정도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철저한 고객 중심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객의 구매 기록, 검색 기록, 리뷰, 평점 등의 데이터, 그리고 물류 데이터 등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었고요. 그 결과로 아마존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개인 맞춤형 추천 상품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물류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여 배송 시간을 또 단축시켰고요. 만약 아마존 역시 그렇게 원래 본업이었던 그 서점에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거대 기업 아마존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700조가 넘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아마존이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이 단순히 어떤 구호에만 머무르던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와 성공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에만 충실하고 한눈을 팔지 않고 이제 한우물만 파는 것이 예전의 성공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혁신 요소를 발견해서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는 도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디자인 싱킹과 같은 고전적인 UX 방법론을 활용해서도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바라보고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별, 나이대별로 많이 정형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들 때도 그런 성별, 나이, 직업 정도로 설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객들의 특성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 또 그렇게 뽑아낸 특성으로부터 그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달라졌죠.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양성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말조차도 상당히 이제 오래된 그런 말이 됐는데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사용자들의 니즈, 그리고 또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기존의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개인의 직관에만 의존해서 하는 방식에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주 고객을 상정하여 대표 페르소나를 만들고 또 고객 여정 맵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이제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와는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50대 남성이라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소비만 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시니어지만 시니어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외모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옷도 젊게 입고 다니고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도 열심히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 상식에 근거해서 50대 연령을 위한 페르소나를 만들었다면 그냥 이런 숨겨진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에서는 꽤 예전부터 디자이너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이제 하여 왔고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화하고 이를 디자인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여 왔습니다. 디자인하면 흔히 감성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그런 디자인 관련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고객이 처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서 서비스의 개선점이나 확장 가능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열어보기 전에 저는 사용자 여정 맵을 한번 그려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사용자 여정 맵을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사용자 여정 맵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쓰임이 있어요. 첫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태깅 정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화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화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적합할지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사용자 여정 맵은 서로 다른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제 내 머릿속에만 이제 막연히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사용자 여정 맵을 통해서 도식화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혹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정의해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의 관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UX 차원에서 진입 경로를 최적화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디자이너가 UI를 변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마케터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 타겟 자체를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 그것들이 증발해 버리기 전에 빠른 속도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피그마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완성도를 너무 이제 높이려고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제 데이터 분석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에만 집중을 해서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내부 검토용이고 실제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 너무 완성도에 신경을 쓰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는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UI를 어떻게 그릴지 또 개발자는 어떤 기능들과 기술들을 적용을 할지를 미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량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에 이제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이제 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정의하고 또 다시 프로토타입 만들고 또 이제 실제 서비스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끊임없이 에이자일하게 이제 반복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